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지내셨나요? Happy Monday and welcome back to Win TV Hot News. 내일은 독립기념일이며 미국 전역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축하할 겁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독립기념일 보내세요. Tomorrow is Independence Day, and people all across the United States will celebrate freedom with friends and family. I hope that Americans can take some time tomorrow to reflect on our history in order to help build a better future. Happy 4th of July, everyone.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issued a travel advisory urging its citizens to reconsider traveling to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Macau. This comes after concerns over the Chinese government enforcing laws arbitrarily and without a transparent legal process, including exit bans on U.S. citizens, among others.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3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최근 게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안보법들에 대한 위반 혐의로 신문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미국 시민들을 신문 구금하고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3 explosions occurred in Washington, D.C. at a bank, a Nike store, and a supermarket. The police have released CCTV footage and information about the suspect and are offering a reward of $20,000 for information leading to an arrest. 워싱턴 DC에서 지난 2일 새벽 잇따라 세 곳에서 폭발장치 폭발 등의 테러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에 따르면 한 용의자가 전날 오전 4시 30분경 워싱턴 DC 북동쪽에 있는 트루이스트 뱅크 앞 보도에 폭발장치를 터뜨린 뒤 자신의 아큐라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6분 후 같은 용의자는 인근의 나이키 매장 앞에도 같은 방식으로 폭발 장치를 터뜨렸고 그로부터 9분 뒤에는 대형마트인 세이프웨이에 화염병 모양의 물체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와 메릴랜드 번호판이 달린 용의자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매장이 모두 문을 닫은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3건의 각 범죄에서 용의자는 상업시설을 표적 삼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대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2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Elon Musk's company SpaceX i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n electric flying car that recently received test flight approval. Over 400 reservations have been made to ride the flying vehicle, expected to be in the air by 2025, and prices for these rides are estimated at $300,000 per person.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지원을 받는 비행 전기차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최근 시험 비행을 승인받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너틱스의 비행 전기차 모델 A가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특별 감항 증명을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감항은 비행기가 날개에 적합한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일반 항공기가 아닌 연구개발용 항공기, 비행 시험용 시제기 등에 발급되는 허가가 특별 감항 증명입니다. 이 회사는 스페이스X의 지원으로 모델 A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도로 주행과 수직 이륙이 가능한 이 차종에는 2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차로 운행하면 약 322km, 비행 시는 약 117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 운송수단의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FAA의 규제에 따라 비행 장소 및 목적지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작년 말 3개월간 440명이 예약했다며 2025년에는 하늘에서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가격은 $30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here has been a rise in American parents relying on surgery or medication to help their teenagers lose weight. Medical professionals emphasize that for children, diet and exercise should be the primary focus for treatment of weight-related issues. 살을 빼기 위해 수술이나 신약에 의존하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10대 존 사이먼은 195kg의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위장 절제 수술을 받고 9개월 만에 68kg이나 체중을 줄여 건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높였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에드워드 켄트는 지방간 진단을 받은 136kg의 고교생인데 올해 연방규제당국이 12세 이상 어린이들의 체중 감량을 위한 신약 사용을 승인하자 약을 복용하고 체중을 한 달 만에 18kg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비평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만 아동의 부모들 생각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효율적인 식이요법이나 운동 프로그램보다 점점 더 수술이나 신약 복용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과체중 청소년의 80%는 성인이 된 뒤에도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 소아과협회가 지난 1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비만 약물 사용과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수술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의학계는 비만에 관한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내분비학자 네이빌 루드비히 박사는 체중과 관련해 어린이들에게는 식이요법과 운동이야말로 예방과 치료의 최우선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윈티비 한뉴스입니다. LinkedIn is generating significant profits for Microsoft, who recently acquired the job-seeking platform. Despite initial skepticism from experts, LinkedIn's revenue has been skyrocketing at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over 40%. And is expected to surpass 1 billion users this year.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링크드인 서비스가 최근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희색이 만연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MS는 노키아를 인수하고 에이콘티브 등을 인수하면서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본 바 있습니다. 노키아에는 7,800여 명 규모의 정리해고는 물론 구조조정 비용을 포함한 인수비용 76억 달러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가 하면 에이콘티브에서도 영업권 62억 달러를 영업 손실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런 M&A 합병 실패 때문에 링크드인을 인수할 때에도 사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컸고 포화 상태가 된 SNS 시장에 발을 디뎌 결국 실패할 것이란 관측도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나탈리 CEO는 서비스 기업으로 MS를 탈바꿈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수 당시 주가의 프리미엄을 50% 붙여가며 링크드인을 인수한 이유입니다. 기업 간 거래, 즉 B2B 부문에서 수익이 개선됐고 MS의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 효과로 인해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메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메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메타버스는 손실을 보고 있고 광고 수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테슬라 CEO가 인수한 트위터도 광고주가 대거 유출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반면 링크드인은 2017년 이후 매출이 연평균 43% 증가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수익이 급증하며 작년 링크드인 수익은 1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30억 달러에서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장세는 고정 사용자층이 다른 SNS에 비해 두텁기 때문입니다. 구인 및 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SNS라는 특성상 30에서 39세 사용자 수가 9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광고 수익도 다른 SNS를 앞지릅니다. 즉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광고를 낼 수 있어서라는 지적입니다. MS의 강점인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할 예정이라 수익성은 앞으로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간에는 구직자와 고용인을 더 쉽게 발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직 영상에 AI가 광고 카피라이트를 자동 생성하는 식으로 B2B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선 기술력 덕에 링크드인의 사용자 수가 올해 안에 10억 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합니다. 최근 3개월간 링크드인 신규 가입자 수는 3천만 명에 달했으며
챗GPT가 연내 링크드인에 도입되면 확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 핑크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eavy rainfall of as much as 4 inches in some areas left the Chicago area with some fierce flash floods over the weekend. The city even gave permission to temporarily reverse the flow of the Chicago River into Lake Michigan to avoid overflow. 시카고시 수질 보건을 감당하는 메트로폴리탄 워터 레클러메이션 디스트릭은 지난 2일 101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자 해안 침수를 완화하기 위해 시카고 강해물을 미시간 호수로 유입시킬 것을 발표했습니다. 급작스런 폭우로 인한 미시간 호수로의 홍수 물 배출은 드물며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2020년도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시카고 근처 해변가 물의 질이 좋지 않아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속되는 폭우 시기에는 미시간 호수로 물이 유입돼 강의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빗물에는 하수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으로 호수 주변에서 수질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수질은 매일 오후 1시 반에 업데이트됩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Ever wondered how expensive the world's most valuable cow might be? The answer is $4.3 million, and the cow's name is Viania 19, a Naylor cow auctioned off on June 29th in Arandu, Brazil.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소가 브라질에서 나왔습니다. 한 마리에 무려 430만 달러입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난 29일 브라질 아란두에서 진행된 경매에 나온 비아티나 19이란 소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로르라는 품종으로 알려진 이 소의 소유권 33%가 144만 달러에 판매돼 한 마리 전체는 430만 달러에 이른 것입니다. 온몸이 흰색 털로 덮여 있고 어깨 위에는 커다란 구근 모양의 혹이 있습니다. 헐겁게 축 처진 피부를 가졌고 다른 유럽 품종보다 땀샘이 30% 더 많고 크기도 2배입니다.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진대사가 활발해 질 낮은 사료나 먹이를 먹고도 잘 큽니다. 소의 몸값이 치솟는 건 품질 개량에 사용되는 유전자 정보 탓인데 이 품종의 정액은 0.55mm당 5,00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한뉴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happy 4th of July,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Wednesday on WinTV Hot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